안녕하세요. US 알파스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비디오는 저희 포트폴리오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롱숏, 즉 뭐 실적과 실적 사이, 실적날 투자 매매법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든 비디오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의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강함으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USR 파스탁에서 얻어지는 개인과 이런 실적들은 평범한 게 아닌 일반적인 티피컬한 경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그 실적 투자, 어닝콜 플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잃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롱텀과 숏텀에서 뭔가 숏텀에서 어닝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물론 주식을 굉장히 이제 거진 30년 가까이, 30년 조금 안 되지만 그만큼 해오면서 미국 주식에 관해서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치면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엘리엇 파동 이론, 5파 상승이 끝나면 3파 조정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주식은 보시다시피 5파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야 이제는 정말 뭐 좋아 이게 단기 5파면 뭐 장기 5파로 여기까지 왔다 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3파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상승하고. 이게 전형적인 미국 주식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점은 뭐냐면 한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 뭐 그냥 정말 무시되는 날짜였지만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다른 날입니다. 즉 여기 뭐 예시된 주가 차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실적날 갑자기 급점프를 하거나 뭐 반대로 급 하락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음 실적날 뭔가 또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급 점프를 하는 형태를 모습을 나타내는 게 제가 느낀 미국 주식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 중에 제가 이제 정한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 그래 미국에서는 실적 플레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구나. 즉 어떤 종목을 뭐 오랫동안 보유하지 말고 그냥 실적 전날 하루 전날 매수를 하고 실적날 이렇게 점프를 한 개인을 먹고 실적 다음날 팔자. 그리고 어떤 다음 종목이 또 실적 발표하면 그 다음 종목을 또 실적 전날 매수를 하고 실적날 매도를 하고 딱 그 하루만 보유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하루만 보유를 하되 그 종목에서의 얻을 수 있는 어떤 큰 수익을 하루 만에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명명하기를 실적 플레이라는 명명을 했고요. 제가 이런 실적 플레이를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분석을 하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실적날 점프하고 어떤 종목이 실적날 하락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뭐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그런 제가 분석한 방법으로 위로 점프할 종목들을 이제 제가 매주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런 플레이가 있는 반면 저와 정반대의 플레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읽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적과 실적 사이라고 하길래 얘도 나랑 똑같은 방법을 하나 해서 그 책을 유심히 읽어봤는데 이 방법은 저와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즉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크레도 같은 경우 50% 점프한 후에 그 50% 점프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 매도하냐?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실적 발표 전날 매수해서 실적 발표한 다음날 매도하는 반면 얘는 실적 발표한 후 다음날 매수를 해서 다음 실적 발표하기 전날 매도하는 겁니다. 저랑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거를 왜 하지? 아니 실적 전날 매수를 해서 실적 날 팔아야지. 얘는
오히려 실적날 오른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도를 한다? 저는 처음에 이런 바보 같은 플레이가 어딨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굉장히 얘도 나름적으로 논리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즉 이 저자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실적날 실적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적날 주식을 홀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아까 제가 디스클레이머에도 설명했지, 실적날 투자를 하는 거는 뭐 그냥 정말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정보 없이 샀다면 확률상 반반인 거죠. 실적날 20% 점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 하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런 확률적인 개입을 전혀 배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날 이렇게 막 예를 들면 크레도처럼 50% 오를 때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 왜 매수를 하냐? 저자의 말은 실적날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그 종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종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실적날 주가가 오른 거다. 말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오른 종목을 왜 사냐? 이 저자의 얘기는 미국은 실적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상승률, 재무제표,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업데이트되는 날이 실적날이다. 즉 다음번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지금 가장 긍정적인 정보로 계속 유지가 된다. 즉 다음 실적 발표 때 뭔가 안 좋아져서 떨어질지언정 그 실적 발표 전날까지는 이때 발표된 굉장히 좋은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때 크게 점프한 종목, 즉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다고 보이는 종목을 실적 발표 이후에 점프된 가격에 매수를 해서 다음 정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즉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한 쿼터를 보유를 해서 실적 발표 전날 매도를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적 플레이는 실적 발표 하루 전날 매수를 하고 실적 발표 후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고, 보유 기간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의 쇼텀이죠. 당연히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날 20% 올랐으면 땡큐, 20% 떨어지면 큰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확률적 접근에 의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다년간,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 기법과 분석 툴을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연구를 거쳐서 노하우가 쌓여서 저는 이제 오를 확률을 높은 종목을 좀 추스려 내는데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뭐 옵션 정보, 이런 재무제표, 어닝콜 리포트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천해서 모델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고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종목 방법이다. 굉장히 확률적인 방법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실적과 실적 사이 이 방법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얘는 실적 발표 후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온 종목들, 그래서 많이 점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점프한 가격에요. 그 다음에 언제 매도하느냐? 다음 실적 발표 전날 매도합니다. 즉 실적 발표 때 발생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확률적 그런 어떤 포션을 미니마이즈한, 그래서 실적 발표 전날 매도를 하고, 만약에 그때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 그 점프된 가격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에브리 쿼터마다, 에브리 쿼터에서 실적날 하루 빼고 보유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예시 그림으로 치면 실적 발표 후에 점프된 가격으로 매수하고, 실적 발표 전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점프된 가격에서 다시 매수하고, 전날 매도하고, 점프된 가격에서 매수하고, 전날 매도하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롱텀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방법이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 올린 종목의 롱텀 종목과 쇼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 다 굉장히 맥센스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 방법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죠. 이 방법 실적 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 날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을 정확하게 잘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기인을 얻을 방법이 되죠. 하지만 여전히 그날 레베뉴와 EPS가 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가 약간이 아니죠.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분석을 잘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게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안정적으로 롱텀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이 11개의 종목입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1개의 종목은 실적 발표 날 다 굉장히 저에게 좋은 수익을 넣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펌 24%, 앱 46%, CLS 18%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뭐 48%, 업스타트 46% 이런 식으로 실적 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난 종목을 이제 실적 날 상승이 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쪽 롱텀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롱텀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떠냐? 이 가격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에 이만큼 이렇게 계속, 여기는 실적 발표 이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든 날, 그러니까 9 비즈니스가 지났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원 쿼터 동안에 보유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9 비즈니스 데이가 지날 때만큼의 이만큼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죠. 즉 이날 실적 전날 매수를 해서 오른 종목은 이쪽 롱텀으로 넘겨서 다음 쿼터까지 롱텀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제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즉 실적과 실적 사이와 실적 플레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는 방법과 실적 당일날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위험하지만 하루에 큰 수익이 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왼쪽 오른쪽을 적절히 조합을 한 방법이 제가 제시한 이 모델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보죠.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CLS입니다. 실제 인물들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의 대입을 해서 A와 B와 C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은 과거 돼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 발표 전날 16불에서 이렇게 딱 매집됐을 때 뭐 가이던스 좋고 지표 좋고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완벽하다, 이날 점프할 것이다 라고 A, B, C 세 사람이 다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세 사람은 이때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죠. 다음날 실적 발표 날 대략 17% 정도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야, 하루 만에 17% 먹었어. 나는 돼서 나는 이 종목 팔고 이제 다른 종목 들어갈 거야.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갔고요. 이제 B라는 종목 사람은 야, 그래도 이거 실적 발표 이후에 아까 그 실적과 실적 사이에 따라 나는 좀 더 홀딩할래. 그래서 좀 더 홀딩을 했고요. C라는 사람은 야, 나는 여기서 이미 17%라는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이제 주구장창 이 가이던스라든지 실적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홀딩할래 라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죠. 자, 이제 오늘 가격까지 이제 롱텀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요날 매수를 해서 17% 먹고 와, 하루에 17%라니 엄청난 게인이군 하고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B라는 사람은 야, 아까 봤듯이 실적과 실적 사이, 즉 다음 실적 발표 난 원 쿼터 동안에 홀딩을 할래. 그래서 얘는 실적 발표 날 종가 기준으로 또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얘는 45%라는 게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실적 발표 전날 매도를 했겠죠. 45%를 먹고 다음 실적 때 떨어졌기 때문에 야, 거봐라. 실적 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실적 날 이날 사서 실적 전날 사서 실적 후 17%를 먹고 이제 매도를 했고요. B라는 사람은 이제 실적 후에 매수를 하고 한 쿼터 동안 이제 홀딩을 하고 실적 전날 바로 전날 이제 매도를 해서 46%라는 게인을 얻었습니다. C라는 사람은 이날 매수해서 뭐 나는 계속 장기 보유하겠다 해서 현재까지 보유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A, B, C 저는 셋 다 맞는 투자 전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제 A와 B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즉 실적 전날 매수를 하고 그것을 원컷 동안 보유를 해서, 아마도 이때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겠죠. 이때 다시 계산해서 이번 실적 때 이 회사가 업할 거냐 다운할 거냐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다운할 것이다라고 보면 실적 전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즉 이때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이 회사가 업 점프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하고, 당연히 한 쿼터 동안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다음 실적 발표 시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업할지 다운할지를 계산하고, 업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쿼터까지 홀딩을 하고, 이 쿼터 가서는 이제 또 계산을 해보죠. 이제는 다운하겠다 그러면 이때 실적 발표 전날 매도를 하는 거고, 아니다 이번에도 업 탄다 그러면 계속 또 홀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롱텀을 두 가지 전략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제 홀딩하는 제 모델 포트폴리오의 어떤 근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S 마찬가지고요. 이번 CLS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실적 발표 때 10몇 프로 이제 점프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후에 현재까지 40%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앱이었죠. 네,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 발표 날 이제 저는 실적 발표 전날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적 날 46%라는 엄청난 개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1번 전략, 실적 투자 전략만 취한다면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했겠죠, 종가로. 그래서 47% 큰 수익이죠. 당연히 큰 수익이긴 하지만 요만큼만 먹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적과 실적 사이의 전략을 같이 믹싱하게 된다면 이때 사서 이때 팔지 말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종목에 의해서 어떤 재무적이라든지 가이던스상으로 변하는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계속 오늘날까지 홀딩을 한다면 140%라는 엄청난 수익을 단지 22 비즈니스 데이 동안에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음 실적 발표가 이때겠네요. 다음 실적 발표 대략 예상되는 2월 달까지 계속 홀딩하고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보유할지 아니면 실적 발표 전날 매도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은 방법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영의 근본이 되는 어떤 롱텀 전략, 그 다음에 숏텀 전략,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이 매매 전략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실적 플레이에서 업점프한 것 중에 장기 보유할 만한 종목들을 이제 롱텀으로, 크레도처럼 롱텀으로 이제 넘기면서 롱텀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게 제가 생각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US 알파 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